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풀렸지만 해결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나몰라라 하는 정부 탓에 기관들 사이에 갈등만 깊어지게 됐습니다. 관광버스와 화물차 같은 대형차들이 제한 속도를 불법으로 풀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다 적발됐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단 차량도 끼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하면서 목포 등 전남 서남 해안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가을 새우젓 추젓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데 어획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일단 풀렸습니다. 당장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해결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된 시교육청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광주시가 내기로 한 학교용지 부담금 300억 원과 지방교육세 보존 충당금 67억 원 등 모두 367억 원이 늘었습니다. 누리 예산 규모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대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기에서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연도 말 정리 추경에 일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을 감안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의회는 교육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은 잘 이해하지만 저희 의회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예비비로 편성한 175억 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라며 예산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은 일방적인 수정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의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출발했지만 나몰라라 하는 정부 탓에 돌려막기로 버텨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어렵사리 문제를 풀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기관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관광버스와 화물차 같은 대형차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울산 관광버스 참사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풀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던 차들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는 프로야구 선수단 차량도 끼어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적한 도로가에 멈춰있는 대형 화물차. 노트북을 운전석 옆에 연결해 차량의 속도 제한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행법상 관광버스는 시속 100km, 화물차는 90km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주 45살 김모 씨 등 4명은 인터넷에서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한 뒤 한 건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간단히 속도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 걸려있으면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적발된 차량 가운데는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버스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갈 때 타는 버스 3대를 과속이 가능하도록 경기장 주차장에서 6차례 조작해 2년간 운행한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월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월을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차량의 속도 제한을 푼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야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버스 등 대형차 상당수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도로 위를 오가고 있지만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임시검사를 해본 결과 전세버스는 50에서 60% 이상이 풀려 있는 상태고 화물차는 30에서 40% 이상이 풀려 있습니다. 경찰은 정비소 업주와 운전자, 기아 타이거즈 구단 대표이사 등 3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달과 지구, 태양이 거의 일직선으로 늘어서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조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었죠. 실제 바닷물의 높이는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전남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바로 옆 배수구에서는 바닷물이 거꾸로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비상근무로 투입된 공무원과 경찰 등은 2개 차로를 막고 교통통제에 나섰습니다. 아니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지. 편안하겠어요. 차도 다 내려버리고.
목포에서는 오늘 오후 3시 49분 바닷물 수위가 최고 520cm를 기록하면서 한때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동명항 일대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 도로 등 목포에서만 4개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면서 주차와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비상근무망을 편성해서 교통 통제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완도 주도 앞 해안도로와 여수 국동항 인근 등 서남해안 곳곳에서 도로 침수는 잇따랐지만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고흥군 두어면에 있는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정미소 부인 65살 정모 씨와 손님 60살 송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정미소 건물 10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미소 안에 있던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해에는 최근 가을젓 추저추라가 한창입니다. 김장철에 대비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인 새우젓 집산지인 신안 송도항. 모처럼 입한장이 새우젓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나오는 새우젓은 추젓이라고 불리는데 씨알은 작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김장에는 주로 추젓이 들어갑니다. 올해 추젓 가격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날 평균 경매 가격은 200kg 한 드램에 200만 원대. 가격이 비쌌던 지난해보다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최고 가격은 390만 원대까지 나옵니다. 그 예년에 비해서는 추젓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한 4, 5년 전에는 물건이 많이 나는데 한 2, 3년 동안 물건이 안 나다 보니까 폭염으로 바닷물 수온이 높고 비도 자주 내리면서 올해 젖새우잡이가 크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김장철 이전까지 새우젓 값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맛있다, 먹고 싶다, 멀다, 힘들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광주와 전남 전북 여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실린 호남 여행과 관련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맛있다와 먹고 싶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남 여행의 키워드는 단연 먹거리였습니다. 여행객들을 만족시키는 요소 가운데 볼거리와 먹거리에 관한 언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잠잘 곳과 사고 싶은 것, 그리고 즐길 거리들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리가 멀고요. 교통편 때문에 찾아가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북보다는 전남 지역이 더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수에 대한 언급이 8만 3천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도 만족스럽고 볼거리도 많지만 즐길 거리가 약하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여수 다음은 순천과 광주가 차지했는데요. 광주는 축제가 많아서 즐길 거리는 괜찮은 편이지만 볼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마감된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에서 공립유치원은 13명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도 20명 모집에 101명이 응시해 5대 1이 넘었습니다. 반면 정남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초등교사 임용 원서 접수에서 290명 모집에 245명만 응시해 미달 사태를 보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었지만 사진을 통해 주변의 소중한 것들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장애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소중함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꽃을 향해 날아든 벌 한 마리. 수천만 번은 움직였을 날개까지 사진 속에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비와 까치의 모습들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이창현 씨의 꿈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엎드려 있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가 6개월, 1년이 초창기에는 됐어요. 그러다 보면 밖이 그립고 자유가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를 동경하게 됐는데 30대의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이창현 씨는 취미 삼아 찍던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취감과 일상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작은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외출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도 있고요. 잘 움직이지 않는 왼손을 지지대 삼아 느리게 셔터를 누르지만 소중한 순간만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창현 씨. 이제는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분이 걸리든 2분이 걸리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역 문화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민족예술인들은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열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제하려는 것은 저열하고 야만적인 탄압 행위라며 블랙리스트를 폐기하고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열 대상 명단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 9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문화방송과 중국 베이징 문창공장 문화유한 회사가 콘텐츠 제작과 교류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